벡터 스칼라를 들어갈 건데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 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보면은 물리량이라는 건 있는데 그럼 물리량이란 건 어떤 말이냐? 그러면 물리적인 특징을 서술할 수 있는 양을 말해. 5m, 10m, 킬로그램, 200kg, 7kg, 50, 5시, 4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물리량이라고 이제 물리량인 거지, 그런 게. 자, 근데 이제 그 물리량을 구별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 어떤 물리량이든지. 자, 그 두 가지 분류하는 거는 바로 스칼라로 구분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벡터로 구분이 될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스칼라라는 건 뭐냐면 방향이 필요 없는 물리량을 말해.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걔는 그 물리량을 숫자와 단위로만 파악할 수 있는 양을 우리가 스칼라라고. 예를 들어서 길이 5m야? 그러면 질량이 1kg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제 1kg 가지고, 그러니까 숫자와 단위를 가지고 양을 파악할 수가 있지. 질량을 파악할 수 있고 5m를 가지고 길이를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숫자와 단위로 정보를 단번에 알 수 있는 것 스칼라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럼 벡터는 뭐냐? 그러면 방향과 크기가 둘 다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아까 했던 요 숫자 단위 여기에다가 플러스 뭐가 와야 되냐? 방향이 함께 또 따라와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5m/s의 빠르기로 가고 있어. 그랬어. 그러면 5m/s로 나는 속도를 알 수가 없는 거야. 왜? 방향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방향이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로 꼭 들어가야 돼. 벡터에서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예시를 보면 지금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리고 이제 여기가 500m라고 치자. 자, 그러면 내가 이제 물어보는 질문은 뭐냐면 학교에 어떻게 도착했니? 그러니까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어떻게 도착했니? 라고 물어볼 때 두 가지로 대답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숫자 500 그리고 단위 미터로 끝내버려. 500m 걸었어. 이렇게 말을 하면은 나는 스칼라를 묘사한 게 되는 거지. 근데 500m에다가 플러스 동쪽으로 걸었다 하면은 방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벡터를 묘사한 꼴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스칼라는 크기만을 말하고 벡터는 크기와 방향 함께 들어가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벡터를 말할 때 항상 따라오는 게 있는데 걔는 이제 내가 500m 동쪽으로 걸었어 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항상 뭐가 같이 온다는 걸 알 수 있냐면 동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화살표가 함께 따라와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누구를 표현하기 위해서? 방향을 표기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화살표를 그렸는데 그럼 화살표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벡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화살표를 그리기 위해서 처음에 점으로 시작을 해야 되니까 항상 점으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얘는 그냥 우리가 시작점 이렇게 부르는 거고 그리고 화살표를 그리기 위해서 연결하는 직선이 나와야 되지. 그럼 이 직선은 우리가 벡터의 크기를 나타내서 벡터의 크기 값을 말하기 때문에 크기라고 말하는 거고 항상 벡터에서 중요한 건 방향을 표시해야 된다고 했지. 그래서 이 화살표 머리가 꼭 나와야 되고 얘는 결국엔 누구를 말한다? 방향을 말한다. 이렇게 되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 스칼라와 벡터에서 중요한 차이점은 바로 뭐다? 요 방향이 들어가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 자, 그래서 이제 벡터의 3요소를 보면 자, 벡터의 세 가지 요소는 그러면 벡터는 화살표라고 했으니까 항상 이 세 가지가 함께 곁들어 가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따라서 벡터의 3요소는 시작점, 크기, 방향이 꼭 함께 따라와 줘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자, 아까 말했듯이 그리고 화살표 방향은 벡터 방향 가리키고 화살표 길이는 벡터의 크기 값을 나타낸다. 자, 마지막으로 벡터 표기하는 거.
자, 지금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걸 내가 여기다 u 이렇게 썼는데, 그럼 얘는 우리가 무슨 벡터라고 하냐면 u 벡터 이렇게 말해. 그리고 벡터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위에 꼭 뭐가 들어가야 된다? 화살표가 들어가야 된다. 요게 이렇게 표기하는 게 올바르게 표기한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리고 요 옆에 이제 그림이 있는데 얘는 지금 속도 벡터를 나타내는 거 알아. 왜냐면 1cm가 90km/h 이렇게 나와서.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요게 만약에 2cm면은 2배인 180km/h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자, 따라서 요 벡터를 그릴 때는 항상 요 크기 값이 화살표의 요 길이가 항상 실제 크기에 비례해서 그린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자, 이제 벡터를 알았으니까 이제 덧셈을 하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덧셈하는 방법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야. 자, 그러면 벡터를 지금 이제 예제를 보자. 그럼 예제를 보면은 지금 이제 A에서 B로 300m 가고 B에서 C로 400m 이렇게 내려갔어. 자, 그럴 때 이제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요때. 첫 번째는 몇 미터 이동했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몇 미터를 이동했냐, 그거는 바로 숫자와 단위이기 때문에 뭐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스칼라라는 걸 알 수가 있어. 따라서 이동 거리를 묻고 있으면 그건 바로 스칼라를 묻는 거다. 되지. 자, 근데 내가 300m 가고 400m 갔다고 했으니까 실제 이동한 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냐면 더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따라서 300m 더하기 400m에서 총 700m 갔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자, 얘가 스칼라이기 때문에 얘를 스칼라 더하기 스칼라를 해서 스칼라가 나왔다고 말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스칼라를 덧셈 스칼라 합을 구했다고 말해. 이 700m는. 자, 따라서 실제 이동거리를 구해라. 그러면 두 스칼라를 합한 스칼라 덧셈을 해야 되고 답은 700m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자, 그러면 위치 변화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위치 변화라는 거는 내가 ABC 갈 때 시작 위치에서 끝위치까지 어떻게 변했냐, 위치가 어떻게 변했냐, 요걸 묻고 있는 거야. 그러면 시작 위치에서 끝위치까지 변화를 보려면은 결국 뭐를 고려해야 한다는 말이냐면 방향을 고려해야 된다는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냐면 얘는 벡터를 묻고 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 자, 그리고 실제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의 변화를 보기 때문에 위치 변화는 요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일직선으로 연결한 요 거리가 바로 위치 변화의 크기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걔를 출발점과 도착점을 이은 최단 거리라고 하지. 걔는 뭐랑 같다고 말을 할 수 있냐면 두 벡터를 합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 요 벡터, AB 벡터 그리고 BC 벡터를 합한 것이 바로 요 최종 위치 AC 벡터가 나왔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 식으로 라고 하는 거고, 말 그대로 아까 시작 위치에서 끝위치인 C점을 연결해서 AC 벡터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게 뭐라고? 위치 변화라고. 위치 변화 값이 500m라고. 됐지? 자, 이제 넘어가서, 자, 지금 이제 오른쪽을 보면은 얘가 지금 V1 이렇게 가고 V2 가고 V3 이렇게 세 경로로 갔어. 자, 그럼 위치 변화를 물어볼 때 결국에는 어디를 묻는 거다? 출발점과 도착지를 이은 최단 거리의 변화를, 최단 거리인 위치 변화, 위치가 얼만큼 변했냐, 그걸 묻는 거다. 따라서 답은 요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두 경로를 가나 아니면 세 경로를 가나 어쨌든 벡터의 합은 시작 위치에서 끝 위치를 연결하라고. 그게 바로 뭐라고? 위치 변화라고. 자, 이제 넘어가서 벡터를 더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항상 이 두 가지 외에는 없다고 생각하면 돼. 두 가지 외에는 없는 거지.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은 이제 삼각형법. 우리가 이렇게 더하는 방법을 삼각형을 그렸기 때문에 삼각형 방법 이렇게 부르는 거고, 삼각형 법을 항상 할 때는 뭐가 있냐면 첫 벡터와 다음에 이을 벡터를 항상 연결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요게 이제 어떤 걸 나타내냐, 그러면 처음 위치의 머리가 두 번째 벡터를 더할 꼬리에 또 연결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머리 꼬리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을 삼각형 방법이라고 해. 그리고 합벡터는 화살표의 꼬리에서 나중 벡터의 화살표의 머리를 연결해서 합벡터를 보여줘야 돼. 그게 바로 삼각형 방법의 특징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음 벡터가 이렇게 됐다고 해봐. 그러면 내 머리에서 꼬리를 연결했지, 이렇게. 자, 그러고 나서 합벡터는 물어보면은 이 시작 위치에서 끝 위치를 연결해서 이렇게 표현하라고. 이게 삼각형 방법이라고.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아까 했던 거를 다시 와보자. 그러면 지금 여기를 다시 와보면 얘는 이렇게 된다고 했어. 자, 근데 얘는 그러면 삼각형 방법을 삼각형을 만든 것처럼 보이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얘를 쪼개면 되지. 얘를 쪼개면은 처음 시작점에서 요 점까지를 요렇게 한 게 바로 V1 벡터 더하기 V2 벡터의 합벡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벡터에다가 그리고 다음 벡터인 V3 벡터를 더할 때 시작점과 끝점을 요렇게 이어. 그러면 요 벡터가 바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합벡터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따라서 삼각형 방법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시작점과 끝점을 이어서 이렇게 화살표로 긋는 거는 바로 무슨 원칙이다? 삼각형 방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평행 사변형법을 넘어가서, 자, 평행 사변형 법이 이제 두 번째 더하는 방법이 평행 사변형 방법이고, 얘는 지금 보면은 얘 V1 벡터와 V2 벡터를 더할 때 시작점이 일치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시작점이 일치할 때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연장성의 평행 사변형을 그어. 그러면 그 평행 사변형의 대각선의 화살표의 길이가 요게 바로 합벡터가 되는 거야. 자, 얘를 만들 때는 요 시작점이 일치할 때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 왜 얘가 이렇게 합벡터가 되냐? 그러면 요 V2 벡터를 평행 이동을 시킬 수 있지. 크기 같고 방향 같게 똑같이 이렇게 평행 이동시키지. V2 벡터를 같다. 자, 그러면은 얘를 평행 이동을 시키면은 V1 벡터와 V2를 더할 때 V1 벡터의 시작점 그리고 V2 벡터의 끝점이 여기니까 이으면은 요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평행 사변형을 그었지만 사실 숨은 원리는 누구를 이용했다는 걸 알 수가 있니? 삼각형 방법을 이용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얘는 이제 항상 벡터를 더할 때 항상 성립이 되는 거야. 삼각형 평행 사변형법에만 성립이 되는 게 아니야. 항상 벡터 덧셈 할 때, 더할 때 항상 성립이 돼. 무슨 말이냐? 첫 번째 1벡터를 더하고 2벡터를 나중에 더하든 아니면 2벡터를 먼저 시작해서 1벡터를 나중에 더하든 어쨌든 결과는 어떻다? 똑같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역으로 더해도 성립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해. 역으로 더하는 것, 바꿔서 더하는 것, 교환 법칙이 성립된다. 이렇게 말을 해. 자, 그럼 이제 얘가 왜 성립이 되는지 보자. 자, 아까 V1 더하기 V2 벡터가 요거라고 했어. 자, 그럼 얘는 V1 더하기 얘는 이제 얘는 이제 요 주황색이 요 순서를 한 거지. 그러면 V1 벡터를 또 평행 이동을 시킬 수가 있지. 크기 같고 방향 같게 똑같이 그리지. 이렇게 V1 벡터. 자, 그러면 이제 시작점이 V2 벡터의 시작점이 되고 그리고 끝점은 V1 벡터의 끝점이 여기가 될 테지. 자, 시작점과 끝점이 아까와 똑같이 일치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따라서 얘를 쭉 연결해서 그리면 이 주황색 벡터와 똑같이 일치가 된다.
자, 그래서 얘를 지금 검정색 벡터는 지금 우리가 한 거는 v2 더하기 v1 벡터의 순서를 한 거지. 걔랑 항상 어떻다? 같다라는 결론이 도출이 되지. 자, 그게 바로 벡터를 더할 때 항상 역으로 더하는 게 성립이 된다는 거지. 음의 벡터와 벡터의 뺄셈. 자, 그러면 음의 벡터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벡터와 요 크기값, 요거는 같지만, 하지만 뭐가 반대냐면 방향이 반대인 걸 말해. 자, 그래서 이제 굉장히 흔히 많이 하는 실수가 마이너스 V라고 하면은 숫자가 작다는 걸 의미하지만 벡터에서 항상 뭐를 말한다? 방향이 반대라는 걸 꼭 알아줘. 자, 그 다음에 이제 뺄 거야. 자, 그러면 이제 V2에서 V1을 이렇게 빼지. 자, 근데 요렇게 빼는 거는 뭐랑 같냐면은 벡터에서는 방향이 반대인 마이너스 V1 벡터를 더하는 것과 같아. 아,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벡터 뺄셈은 결국 뭐랑 다르지 않다? 벡터를 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방향이 반대인 벡터를 더하기 때문에 얘는 특별한 경우의 벡터의 덧셈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더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하는 덧셈 방법 똑같은 방법 쓰는 거지. 자, 그래서 V2 벡터 여기, 그리고 마이너스 V1 벡터 여기 머리가 끝나는 점에 요 꼬리가 시작을 하라고. 여기가. 자, 그래서 시작해서 여기 평행 이동해서 여기 끝났어. 자, 그래서 V2 빼기 V1은 어떻게 된다? V2의 시작점에서 마이너스 V1의 끝점을 이어라. 그래서 요게 V2 마이너스 V1이지. 이번엔 벡터를 곱할 거야. 자, 지금 이제 상수씨를 곱할 거야. 자, 그럼 여기 숫자 곱하기 벡터 이렇게 표현하고, 자, 그리고 이제 항상 두 가지가 있지. 딱 두 가지로 나눠줄 수밖에 없지. C가 양수, C가 음수. 그럼 C가 양수면은 얘는 방향이 같을 거고, C가 음수면 방향이 반대이겠지. 자, 그럼 이제 C가 양수일 때 또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커지는 결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작아지는 결과.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V 벡터에서 1.5배 하니까 요 화살표의 크기가 딱 1.5배 커졌지. 자, 그리고 양수이기 때문에 방향은 똑같은 데 향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2분의 1배 하니까 여기서 딱 크기가 딱 절반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지. 방향은 당연히 똑같은 데를 향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C가 음수일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방향이 반대라 그랬어. 그러면 방향 반대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b니까 크기만 2배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자, 방향 반대니까 화살표 머리가 여기에서 여기 반대로 요 머리가 반대 방향인 걸 알 수가 있지. 아까 말했듯이 같은 벡터는 뭐라고? 크기 방향 같은 거라고. 같은 데 향하고 크기 완전히 일치하는 거. 자, 그러면 쉽게 구할 수 있겠다. DA 벡터는 C가 A, B니까 BA 벡터는 바로 누구? CB 벡터. 그러면 D 벡터는 누구? EB 벡터. 그러면 C 벡터는 누구? EA 벡터. 그리고 DC 벡터는 누구? AB 벡터. 되지? 벡터 합. PQ 벡터. 그러면 여기다가 PQ 벡터 이렇게 화살표 Q 방향을 향하고, 그 다음에 QR 벡터니까 끝점이 R이니까 R에 이렇게 화살표 향하고. 자, 그러면은 아까 삼각형법이라고 했어. 어디서부터 어디? 시작점에서 끝점. 아, 그러니까 PR 벡터 나오지. 이렇게. 자, 요걸 간단하게 하는 방법. 요렇게 있을 때 중복된 거 생략. 그래서 PR 벡터 이렇게 나오지. RP 벡터 B번, 그 다음에 PX 벡터. 요렇게 하면 삼각형법 만들어서 시작점 R, 그 다음에 끝점 X 해서 이어서 RX 벡터 나오지. 자, 요거 그림으로 보고 할 필요 없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중복된 거 생략해서 시작점, 끝점 이어서 RX 벡터 이렇게 나온다. C, 이번에 뺄셈이네?
자, 아까 뺄셈은 뭐라고 했지? 벡터 덧셈이랑 똑같다고 했어. 다만 뭐가 바뀐 거? 방향이 반대인 걸 더하는 거. 이렇게 된다고 했어. 그러면 qx 벡터 마이너스 px 벡터는 qx 벡터 더하기 sp 벡터 되지. 그지? 다시 말하면 qx 벡터 그 다음에 sp 벡터. 그래서 시작점 q 그 다음에 끝점 p 해서 요렇게. 그래서 답은 뭐다? q, p 벡터. 이번엔 3개. rs 벡터, 그럼 rx 벡터 이렇게. sp 벡터, 그 다음에 pq 벡터. 자, 시작점 r, 끝점 q 해서 rq 벡터. 자, u 벡터 더하기 v 벡터. 자, 그러면 요 그대로 평행 이동을 시키지. 요 u 벡터의 머리에서 또다시 v 벡터의 꼬리가 시작이 되고 요렇게 되지. 평행 이동을 시켜서. 자, 그래서 요 시점과 종점을 이어라. 그래서 얘가 u 벡터 더하기 v 벡터. 자, 그 다음에 u 벡터 마이너스 v 벡터. 그럼 방향 반대, 크기 같대. 요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v 벡터. 시점과 종점을 이어라. 그래서 얘가 u 벡터 마이너스 v 벡터. 자, 그 다음에 v 벡터 더하기 w 벡터. 그러면 v 벡터의 머리가 요 w 벡터의 꼬리가 또다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이렇게. 자, 그래서 v 벡터의 시점과 w 벡터의 꼬리를 v 벡터의 꼬리와 w 벡터의 머리를 이렇게 이어서 얘가 v 벡터 더하기 w 벡터 이렇게 되지. 자, 그 다음에 4번 이 3개 더하는 거지. 그럼 그 다음에 이제 v 벡터 더하기 w 벡터 u 벡터인데 이미 우리는 v 벡터 더하기 w 벡터 했어. 그럼 여기다가 이제 u 벡터만 더하면 돼.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요 u 벡터가 이렇게 있으니까 얘를 그대로 여기다가 요 v 벡터 더하기 w 벡터 u 벡터에다 그대로 평행 이동을 할 거야. 자, 그러면 얘는 이건 여긴 너무 엇나갔으니까 요 정도쯤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제 u 벡터 이렇게 되지. 그래서 u 벡터 더하기 v 벡터 더하기 w 벡터는 바로 시점과 종점을 이은 요 벡터쯤 되겠지. 자, 그 다음에 곱셈 a 벡터 더하기 b 벡터. 그러면 요 시점이 일치할 때는 평행 사변형을 그린다. 그리고 이제 요 시점에서 평행 사변형 대각선을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있지. 얘가 바로 a 벡터 더하기 b 벡터 이렇게 되지. 자, 그 다음 2a 벡터. 그럼 벡터 크기, 방향 같고 크기만 2배로 똑같이. 그래서 얘가 따라서 얘를 이렇게 표시를 하면 안 되지. 하나의 화살표로 그려야 되지. 이렇게. 얘가 2a 벡터 이렇게 되지. 자, 그 다음에 2a 벡터 더하기 b 벡터. 그러면 이제 2a 벡터랑 b 벡터만 더하면 되니까 요게 b 벡터니까 얘를 이제 큰 평행 사변형으로 이렇게 그리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각선의 화살표가 2a 벡터 더하기 b 벡터 나오지. 자, 그 다음에 이제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b번. 자, 그럼 지우고. 자, 그럼 이제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를 이제 보면은 a 벡터 그대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벡터 파란색 벡터의 방향만 반대 이렇게 가면 되지. 마이너스 b 벡터.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평행 사변을 이렇게 만들지. 그래서 요렇게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이렇게 되지.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b 벡터 지우고. 자, 그럼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가 b 벡터니까 크기 반, 그 다음에 방향 반대 해서 요 정도 한 마이너스 2분의 1 반 오겠네? 요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b 마이너스 3a 벡터. 자, 그러면 b 벡터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니까 a 벡터의 방향 반대 그리고 크기 3배 되는 거지. 그러면 하나, 둘, 셋, 요쯤 오겠지. 여기 작아서 화면을 여기다 바꿀게. 자, 요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a 이렇게 되겠지.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표시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되냐?
화살표를 한 번에 이어야 돼, 이거를. 자, 따라서 얘를 요렇게 가야 돼. 요게 마이너스 3a 벡터. 자, 시점 여기 그리고 끝점 여기니까 시점에서 끝점 이렇게 이어서 b 마이너스 3a 벡터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지.